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욕심을 들키면 안 되거든요. 저희 엄마는 빨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제 대깨문들이 이러고 있어요. 국민의힘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딱 하나 나왔어요. 이때까지. 근데 구의원이에요. 서울시 구의원인데 뭐 아내가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된 뭐 오정동 밭을 구매했는데 소나무 100그루 정도 있었고 뭐 옆에는 뭐 딸 이름으로 했는 게 있었는데 농사질 목적으로 예전에 땅을 샀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그냥 바로 의원직을 박탈해버리는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구의원 털면은 노다지야. 노다지지. 노다지야. 아니 나는 이거는 자, 내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나만 걸려라 할 텐데 구의원 털기 시작하면 이거는 난장판이고 원래 시의원, 도의원쯤 되면은 도의원 기본 스펙이 많은 사람 경우에는 건설사 사장이 오면 많아. 이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려고. 내가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가면 내가 항상 청년위원회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위원회 가보면은 도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빠글빠글해. 도의원, 시의원도 아니야, 도의원. 왜? 이런 거 하려고. 아버지가 건설사 하시고. 자, 내가 청년위원회 조직을 반대하는 이유가 청년위원회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돈과 시간. 청년인데 정당 원절에서 여의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정도로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은 또 더럽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 취직하면 안 되고 아빠 회사에 얹히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조직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한 10년 지나보면은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건설회사 사장 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면서 그 구호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윤미향이 맨날 위안부 운동한다고 해서 위안부 위하는 게 아니잖아. 청년위원회에 있는 애들이 제일 청년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래도 어떤 청년이 거기 가서 여의도에서 그렇게 하겠어. 어? 장경태가 청년 정치인이죠? 경태형은 그러니까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10년 동안 직업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위원회만 한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게 청년 정치의 표상이냐고. 기본적으로 그 건설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오시는 게 거의 취미 생활이에요. 그죠? 박덕흠 의원도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년위원회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10년쯤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만 돈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가지고 도의원이 되는 거야. 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구조냐고. 사실 요번에 그 집중도가 되게 높아서 그런데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발이나 건축에 껴있는 정치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죠. 도되면 근데 이게 그 돈과 돈의 유착 관계인 게 이렇게 보면 되는 게 도에 가면 예를 도단위 가면 군 단위 선거구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4개 군을 합친 선거구다. 이러면은 아무리 본인이 가쁘고 아무리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4개 지역 선거구들이 다 관리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군의원이나 거기 도의원 같은 사람들을 자기가 충분히 돈을 쓸 만한 사람들로 임명해둬야지만 국회의원이 지역 관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또 누구냐? 지역에 땅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건설업자. 이게 생각해봐. 지역에서 강원도 산골이나 아니면 뭐 경상북도 산골에서 IT업을 일으켰을 리는 없잖아. 일으켰으면 건설업이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군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이런 데 사람들이 그러면 품질을 높이자. 그 사람이 좀 더 질 높은 사람이 오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동네 구의원이나 군의원들 연봉이 한 3천 정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보단 쓸 때도 많아. 그쵸. 여기저기 다니면 써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 생활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틈만 나면 국회의원 월급 깎자 그러는 사람들, 군의원 뭐 월급 깎자고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돼요, 그건. 깎는 순간에 나는 부정으로 간다라는 건 오히려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하면 자꾸 깎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방자치. 아까 차라리 나는 구의회는 없애야 된다 주의자거든. 구의회는 없애자 차라리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구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구의원 월급을 깎아? 그러면 더 약간 건달 끼는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까 지방 가면 감사하고 감시 기능이 없어. 시민단체도 같이 노는 사람들이고 언론도 같이 노는 사람들이고 다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으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그건 맞아요. 지방에선 감사 안 돼. 지방 권력은 그냥 호종이야. 그래서 호종. 내가 이건 약간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전국적으로 다음 구의원 시의원 뽑을 때는 스펙 보고 뽑으라고 하고 싶어 오히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진짜 이런 게 있어. 의회 최대 기능이 그 행정 활동에 대한 감사인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구의원이
구급 공무원만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학력이든지 스펙만이라도 맞춰놓고 보자고. 근데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이준석 최고하고 얘기할 때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데 내가 지금 48, 7이잖아. 내 나이 또나 조금만 더 하잖아. 이런 얘기하면 아 지금 아가리 좀 닥쳐줘 이런 분위기를 가. 왜?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지. 이게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이 확 달라. 이게. 이거 잘 생각해보고 가면은 동네에서 그 구의원 홍보물 다음 선거에서 한번 보면 아는데 보면은 희한하게 학력 미기재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학력으로 비하고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적어도 구의원들이 구급공무원 요즘 얼마나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어렵죠. 그리고 구급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치는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 국회의원들 토익 900 안 넘으면 다 자르자고 주창하잖아요 맨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시의원은 7급 P셋으로 꽈락 이상 받게 하고 네. 그 국회의원 5급 P셋 이상으로 받게 하자. 그게 이제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를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 말인데 진짜. 어느 정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P셋은 생각해서 뭐 외울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상식이야. 상식이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걸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 네. 말귀를 알아먹느냐, 뭐 이런 거잖아. P셋을 머리 나쁘면 공부해서 못 푼다 그러는데 내가 P셋 문제 보면은 꽈락은 면해 공부하면. 꽈락은 면할 수 있죠. 꽈락은 면해. 그러니까 꽈락은 면할 수 있어 공부하면 누구든지. 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얼마나 황당을 많이 받냐면은 의정 활동을 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공무원이잖아. 네. 의원이 가가지고 구의원이 가가지고 나 구정 질문할 때 뭐 할지 좀 써줘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한테 감사의 주체가 너한테 뭐 물어볼지 좀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몰상식이 극치지 한국정치가. 뭐 하자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그 국회의원 단위는 이해 충돌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런데 구의원 단위로 가잖아. 그럼 구의원이 하는 음식점에 구청 직원들이 안 찾아가면은 불러다 갑질하고 이런 건 다반사야. 그러니까 니네 구청 회식하는데 왜 우리 집 말고 딴 데 갔니?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다반사야. 그냥 지방자 하지 마. 우리 그냥 하지 마. 서울에도 있어요. 현실이래. 우리 딸 반석을 안 해. 우리 딸이 꽃집을 하는데 왜 저 꽃집에 샀니? 뭐 이런 건 비일비재야.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그냥 바로 의원직을 박탈해버리는 뭐 이런 걸 해야 아니, 돼요. 구의원 털면은 노다지야. 아 노다지지. 노다지야. 아니 나는 이거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나만 걸려라 할 텐데 구의원 털기 시작하면 이거는 난장판이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에서 어떠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논란이 일어나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윤리위원회 소식 같은 걸 하거나 뭘 하잖아요. 야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라는 그 정도의 수위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 2명 해봤지. 근데 그거를 왜 잘 안 해요? 박덕흠 의혹만 해서도 충분히 할 법하지 않았나? 이해충돌 나왔을 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내부에서 관심이 없어 그거에. 징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좀 잘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솔직하게 내가 옛날에 그 비대위 2012년에 하고 나서 총선 끝난 다음에 우리가 151석이었을 거야. 결과가. 그래서 과반이야. 그런데 151이면 300석이니까 149가 되면 과반이 깨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2명은 태클 걸었다고. 그 문대성 의원 노문 표절건이랑 김형태 의원 재수성 폭행이라고 그때 나왔을 때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 안 됐지만은 근데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우선 출당하고 탈당하고 나중에 돌아오든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과반이 깨지는 거였어. 근데도 뭣도 모르고 나랑 이상동 교수가 막 밀어붙인 거야. 사실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지. 151에서 149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가는 그때 내가 어릴 때라 가지고 문대성 의원이 노문 표절한 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했던 건데 나중에 막 민주당에서 터지는 거 보니까 쟤네는 노문 표절보다 훨씬 심한 것도 안 건드리네? 이래가 내가 문대성 의원을 만날 때면 되게 미안하더라고. 나만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나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발차기 하진 않아? 아니야. 근데 문대성 의원 난이 복당되고 해서 이제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난 되게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와서 이제 보면 노문 표절 같은 건 문제도 안 되거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러니까 약간 나도 그때는 나 정치 이제 처음 비대위원 하고 이럴 때라가 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쪽 선수 하나 떼는데 저쪽은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은 약간 손해라는 생각이 들긴 해.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정권이 완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윤리,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법이라는 건 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 윤리라는 더 큰 기준에서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니까 이준석 최고가 그때 그랬잖아. 니들이 했던 거 우리에게 앞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게 배울 건지, 뭘 보고 배울 건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전 제일 안타까워요. 윤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양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문제 생겼을 때 그냥 바로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언제쯤 올지 정말 기다려집니다. 책임이라는 건 권한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권한이 없어. 그냥 정치인 뿐이지.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지금 등가로 놓고 네. 하나하나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네. 똑같은 정치 세력이라고 해도 여당한테 집권 세력한테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걸 등가적으로 이제 진영 논리로 하는 거니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지. 네, 이준석 최고가 나중에 도끼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가 갈 테니까. 도끼가 왜 필요해? 그 쓸데없는 사람들 잘라내야 되는데 자꾸 안 나가고 버티면 나 아니야, 부르라고.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한번 외치고 시작해요. 관대하면 안 됩니다. 젊은 나는- 사람들은 나는 관대하다. 아프고 따가워야 돼요. 사실은 제가 요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것저것 예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봤어요. 근데 신창현 의원 저번 주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이제 김의겸 의원도 의원인가?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아직 안 됐어. 아니 안 됐지. 김의겸 씨도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너무 오래된 관습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그 대본에 쓸 때 손혜원, 김의겸은 의혹에 대해서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근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욕심을 들키면 안 되거든요. 욕심이 들켜버렸잖아요. 그것도 서류로 들켜버렸고 더군다나 금융이 함께했습니다. 뭐 친구 뭐 지점장 있는데 가서 뭐 일반 사람들은 저만 해도 친구들이 이제 은행에 꽤 많은데 은행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거 부탁하기도 뭐해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만약 나중에 뭐 미디어오늘 같은 데 갖고 최현민 기자 뭐 대출 받았다 뭐 이러면 또 엄청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죄책감이나 뭐 어떠한 액션에 있어서 이거 약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나이 든 분들은 그냥 아주 욕망을 다 끌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슬프더라고요. 저는. 정치권에서 나이 먹은 사람하고 나이 젊은 사람하고 이 지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뻔뻔해져 다들. 그래서 뭐 저는 뻔뻔해. 이거를 세대 문제라고 봐요. 이게 세대 문제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네. 당협위원장이 거의 최연소로 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조경태 이런 사람 빼놓고는 네. 그래도 내 조직 밑에 구의원을 두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내가 위에서 보고 이런 것은 처음일 텐데 지방자치제는 거의 쓰레기장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감사 기능이 없어졌어. 그냥 감사해야 될 놈들이 도둑놈이야. 이거 누가 어떻게 할까? 거기다 이제 경찰까지 여기다 자치경찰 준다면 도저히 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난